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인트로 영상 신나죠? 이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제 영상도 꾸준하게 신나게 좀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하나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추후에 또 제가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저기 아까 보였던 그런 차트 이미지들은 또 이제 제 이미지로 다 바뀌겠죠? 조만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3분기에 우리 충당금을 반영시키고 나서 어쨌든 뭐 수치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적자는 적자였습니다만 이 적자의 의미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였죠. 그래서 뭐 비웃을 테면 비웃어 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봐야 될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은 정말 뭐 저런 적자만 보고 내다 던진 사람들, 혹은 시세만 보고 기업을 제대로 모른 채 정말 내가 충동적으로 매매를 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정말 큰 후회를 하실 겁니다. 저런 자리가 더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관련돼서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뭐 꾸준하게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현대차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찍어 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현대차에서 여러분들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물론 뭐 전기차,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 판매를 잘 하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마진이 많이 남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형 SUV 차량들이라든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우리 현대차에서 굉장히 또 고마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일단은 언제죠? 출시가 처음 이제 론칭 됐을 때 이제 2015년 때부터 해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누적 판매량이 약 38만 4천여 대 정도가 됐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출 물량이 8만 6,700대 정도인데 전체 수준의 30%도 안 됩니다. 약 29.1%의 수준인데 현대차의 전체 차종 중에 해외 판매 비중이 8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제네시스는 아직까지 좀 국내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특히나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평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좀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좀 높은 기술력도 인정받고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런 제품들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지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도 충분히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그럼과 동시에 이제 중국,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고급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좀 밝혀왔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이미 GV80은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별도의 전 시장의 이제 구축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도 내년에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공식 출시를 해서 고급 이미지를 좀 높이겠다라는 의견도 좀 밝혀왔습니다. 일단은 중국 자동차 산업 수요가 한 2018년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이 소비 성향의 양극화로서 대형차와 고급차 중심의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좋은 적기에 제네시스도 한번 틈새 시장을 좀 노려가면서 중국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은요. 우리 현대차에서 이제 당분간 일본 도요타랑 좀 단기간 내에 이 수소차랑 수소 상용차 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할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쪽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는 일단 올해 스위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미국, 그리고 2022년에 한 유럽 전역에다가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죠. 2023년부터는 넥소 2세대 차량 그리고 양산해서 볼륨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판매량은 2020년 8,000대에서 2030년 70만 대까지 불어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업사이드 규모가 엄청난 거죠. 수소차의 부품 그리고 매출 쪽도 올해는 한 2,050억 원대에서 2025년까지 했을 때 2조 8천억 원까지 급상승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계열 회사 역할도 굉장히 확산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같이 가져가 봐야 될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꾸준하게 이제 VIP 회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유튜브에도 함께 공개가 됐던 거는 아무리 현대모비스 당장에 당장에 이제 충당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 충당금이 결국에는 품질 보증 관련 비용으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대 기아차의 그 수리에 독점을 맡고 있는 우리 현대 모비스, 그렇죠? 현대 모비스를 또 집중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은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현대차와 함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제가 시젠을 보유를 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같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디텍 매도도 함께 같이 노려보셔라라고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한번 새롭게 편입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고, 이전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사실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컸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때 당시에는 편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편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즌과 함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도 바디텍 매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진 않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멘텀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사야 돼? 말아야 돼? 보유해야 돼?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또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결과는 간단합니다. 보유해야죠. 가져가야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평균 단가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손실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제가 이거 포인트 하나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2200포인트 언저리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때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보십시오. 물론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한 종목 가지고 내가 진짜 10년이든 20년이든 쭉 가져갈 거야 장기로, 이러신 분들이라면 비중 상관없이 들어가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내가 그냥 진짜 끝까지 안 팔고 버티겠다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차라리 돈을 계속 넣어두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매매 스타일을 병행하신다라고 하면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22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200포인트 언저리 왔을 때 지지점 확인하시고 그때 돼서 편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 코스피가 2200이냐?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2200선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2개월 멀티플로 계산을 했을 때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의 그런 이익적인 부분과 코스피를 또 2200포인트로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년 뒤의 이익과 2200포인트를 같이 기준 잡아서 계산을 하면 PER이 11배밖에 안 됩니다. PBR도 1.0배가 조금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솔직히 단순 투자 지표로 따지면 좀 저평가는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게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런 연결고리들이 같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큰 반응은 없어요. 시장 빠지는 것 대비해서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계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오랜만에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외국계 창구에서 거의 양대 시장 합산해서 1조 이상의 대량 매도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진짜 대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환율이나 금리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처럼, 물론 코로나 1차 때보다 지금이 더 큽니다만 사실 이거는 폭락이 나오면 기회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폭락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1차 팬데믹 때처럼 대폭락을 만들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 1조 이상의 외국인의 이탈된 자금은요, 사실상 중국의 그 엔트그룹 상장 IPO 관련된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덱스 펀드 편입 관련된 자금들을 미리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엔트그룹이 이제 상장이 되면요, 중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정도의 규모예요. IPO 일반 공모만 3,20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거기 인덱스 펀드 편입을 위해서 지금 좀 외국계 자금들은 조금 이탈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국내 시장 지금 크게 어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흘러내리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시장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림 그리기로 해서 시장을 읽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패턴이나 유형들은 있긴 하죠. 위험한 순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100% 시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다라고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자, 33 패턴이고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우려는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대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100% 대폭락이야. 매도하세요. 계좌 비우세요. 인버스 사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차트는, 시장에 대한 차트는 특히나, 물론 종목들의 차트도 내가 이 종목을 단타로 접근하냐 뭐 중장기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차트의 맹신도는 좀 다르겠지만,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20선 깼으니까 매도하시고요, 뭐가 했으니까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심리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차트로서의 어떤 패턴들이나 유형들을 분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차트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현대차는 여러분들,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코스피가 그냥 계속 밀린다라고 하면은 2200선이면 솔직히 현대차도 시장 따라서 같이 발맞춰서 하락을 하면 15만원까지도 눌릴 확률이 높아요. 그때 되면요,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풀베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비중을 항상 우선시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매매를 좀 하는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다른 종목들도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처럼 단기적인 매매도 어느 정도 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버리면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저는 솔직히 회원님들 자금을 다 묶어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한두 달 정도 보유는 했었지만, 최근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자마자 수익이 이제 땡겨져서 오히려 수익금은 좀 괜찮게 나왔고요. 뭐 현대공업 같은 거 단타, 이런 거 단타, 그렇죠? 이런 건 단타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챙겨가면서, 그렇죠? 이게 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 전체에서 일부는 조금 이렇게 현대차 같은 거 중장기로 바라보고, 뭐 일부는 삼성전자도 좀 사두고, 카카오도 좀 사주고,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규모를 불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유 자금 생기면 시장 급락 나올 때 현대차 같은 좋은 기업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이런 관점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선호합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좀 입맛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죠. 정말 좋은 자리에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잘 하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수익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힘들었지만 아무 때나 무턱대고 편입해서 막 자꾸 돈 써서 매입하고 하지 마세요. 좋은 자리에서 사면 돼요. 좋은 자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단기는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끌고 오면서 또 슈팅 나오면 또 매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과 좀 맞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제가 뭐 광고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자, 저한테 오시면 원금 다 찾아드릴게요, 복구해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제 의견하고 뜻이 안 맞으면 회원님들이 직접 돈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저랑 뜻이 안 맞으면요, 사실 복구 못해요.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제 기준에서 제 종목 복구하는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솔직히 저는 자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 좋은 기업을 들고 있고, 시장에 대한 흐름 다 파악하고 있고, 시장 분석 제가 잘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종목들도 좋은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평균 단가 낮아짐과 동시에 바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매를 해요. 전문가들이 욕먹기 싫다고 이거 어떡하죠 회원들이 물어봤을 때 더 사세요. 그냥 이제 방어용으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회원님들 돈이 무한정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회원님들을 기다리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그러다가 좋은 타이밍 이거 사세요. 그러면 바로 수익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시간적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입한 지 한 달쯤 됐는데 매일 수익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두 손 놓고 마이너스만 보고 있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많은 걸 배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또 무조건 돈만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간적인 투자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시장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현대모비스도 여러분들, 현대모비스도 한번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 그동안의 상승폭을 또 이틀 동안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22만원 밑에서는 약간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2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좀 편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괜찮고요, 스윙 패턴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제 11월 1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분들께서 바로 시청을 또 하실 텐데, 11월 장이 어떻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하나씩 악재들을 좀
시장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시장의 상방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던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좀 해소돼 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12월 연말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게 되면 저랑 그런 기간들 같이 한번 준비를 좀 해보고 1월달 이제 반등장이 시원하게 나오면 같이 또 뻥뻥뻥 수익 챙겨 나가 보자고요. 그렇죠? 연초를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 순간마다 사실 위기가 오고 기회가 오지만 위기를 기회로 누가 잘 전환을 하느냐, 그리고 위기가 오기 전에 누가 빠르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분들은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선택을 해서 저는 이 금액을 바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벤트를 잠깐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이벤트는 또 추후에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오늘 또 이제 회원님들께 새로운 교육 자료도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벌써 이제 1편부터 9편까지 있는데 주말마다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회원님들이 주식을 최대한 좀 즐겁게, 그리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도 주식이 나도 이게 좀 뭔가 보인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계속 좀 주입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계속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다 여러분들 거예요. 똑같은 금액 가지고 들어오셔서 다 여러분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힘든 시장 같이 좀 잘 이겨내자라는 뜻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